오늘은 이 돈은 빚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조금 필기로 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대부분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돈에 대한 진실, 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돈이란 뭐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없이 살아가는 거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돈 같은 경우 보통 조폐공사에서만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있죠. 그거는 지극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100원을 받았을 거고 제 통장에는 100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은행, 만약에 제가 A라는 은행에 넣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으면은 당연히 제 A 은행에 제 통장에는 100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은행은 이 100원이 남은 거를 10원을 남겨두고 90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네. 이 B라는 사람에게 이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통장에는 그대로 100원이 있는데 대출한 B라는 사람은 없던 지금 90원이 생겼죠. 그럼 융통되는 돈은 총 현재 190원이 됩니다. 수학 방정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나는 A은행에 100원을 넣었는데 A은행은 90원을 대출해주고 내 통장에는 그대로 100원이 있지만 총 융통되고 있는 돈은 190원. 네. 왜 이 은행은 100원을 다 대출을 하지 않고 이 10원을 남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바로 이 정부와 은행의 약속 때문인데요. 네. 100원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원을 남기고 이 90원을 대출을 해줘도 된다라고 이 정부가 은행에 허락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10원 있죠? 이거를 보통 지급 준비율 10%총 들어온 금액의 10% 정도, 통상 10%예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아무튼 이 통상 10% 되는 부분을 이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급 준비율로 은행들은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놓은 예금액의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대출이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이 있죠. 이제 돈을 조금 불려볼게요. 만약에 은행에 100억 원이 들어오면은 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지급 준비율 있죠? 이 10억 원을 지급 준비율로 놔두고 나머지 90억 원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 90억을 명칭을 신용통화라고 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지급 준비율 그리고 신용통화. 예, 요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말을 했다시피 지금 시장에 도는 돈은 처음에 100억과 90억을 합산해서 총 190억이 융통이 되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각각의 대출되는 곳들이 다 은행이라고 했을 때 이 100억이 90억 대출, 90억은 또 81억 대출, 81억은 또 72억 대출, 쭉쭉쭉쭉 끝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은 신용 창조라는 단어를 쓰죠. 지금 세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지급 준비율, 두 번째 신용 통화, 세 번째 신용 창조. 이 과정을 말해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돈들이 생기는데 이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요새 보면은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문자로도 그렇고 또 대출 문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우리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야지, 대출을 해줘야지 또 새로운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셈인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돈은 빚이다 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아까 통상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가 아니고 5%다. 5% 낮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겠죠. 100억에서 95억이 아닌 95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급 준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현재 평균 우리나라의 지급 준비율은 3.5%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화를 이제 그 현금을 발행해 주는 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죠. 예.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들어서 한국은행이 이 1,000억 원의 돈을 현금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은행이라고 해보죠. 수박은행에다가 이 현금 1,000억 원을 만들어 줬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은행이 이 수박은행에게 1,000억 원을 지금 대출을 해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 수박은행은 이 1,000억 원을 여자 1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럼 여자 1호는 재료값으로 이거를 이제 A씨에게 1,000억 원을 줍니다. 네. 그럼 그 A씨는 이 1,000억 원을 지금 받았죠. 대출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5% 정도만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25억 정도만 쓰고 나머지 975억 맞죠? 이거를 다시 여기 이제 두 번째 은행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975억 원을 이 사과은행에 그냥 예금을 해놓았다라고 하죠. 그럼 이 사과은행은 다시 이 975억 받았잖아요, 방금. 그 중에서 3.5% 아까 말한 지급 준비율을 제외하고 약 3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43억 원을 여자 이호 씨에게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여자 이호 씨는 이제 또 B 씨에게 이 돈을 주게 됩니다. 943억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럼 B 씨도 이제 현금 융통할 정도 5% 정도만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또 은행에 넣어놓는 행위를 하게 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지급 준비율을 3.5% 비용만 떼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빌려줄 경우 이 1,000억 원 처음에 은행에서 만들었던 1,000억 원이 약 1.2조 네,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1.2조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돈이죠. 약 1.2조의 금액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은행에서 하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야바이 게임 같은 거죠.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렇듯 금융 시스템은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이제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실제적으로 돈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결국 은행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듯 이제 만약에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은행에서 만들어진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저희가 뭐라고 많이 불렀죠?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통화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걸 알아야지 다음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 돈은 빛이다라는 주제로 이 1,000억 원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1.2조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용어로 지급준비율, 신용통화, 이 신용창조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조금 무거운 주제였을 수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시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우리 자식분들에게도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